명확한 개념 규정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, 처장님. 예. 지금 언론도 그렇고 야당에서 지금 사찰이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찰이라고 하는 개념은 조사한다, 뭐 살핀다 이런 뜻인데 그 안에는 이 사찰에 갖고 있는 함축적 의미는 불법성을 내재한 것 같아요. 옛날에 예를 들면 뭐 도청이라든가 지금 얘기하는 뒷조사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사찰 아니겠어요? 예, 근데 저도 지금 보면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. 예, 이 사찰이라는 용어를 이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? 처장님께서 그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. 사찰은 아니고요. 사찰은 예. 특정한 대상을 상대로 해서 타겟으로 하는 게 사찰인데요. 이 전화번호만 갖고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조회를 한 게 사찰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?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과 목적이 대상을 명확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?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. 제가 요의 개념도 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통신 자료 조회 이게 정확한 개념 아니에요? 그렇죠. 그러니까 용의자라고 해야 되나? 피의자입니까? 피의자죠. 피의자가 예. 누군가 전화했는데 그 전화번호를 받아보니까 누군가 통화했더라. 예. 그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통신자료 조회 아니겠어요? 맞습니다. 그랬더니 누가 나온 겁니까? 그랬더니 지금 이제 기자분들도 여러 분 나왔던 거고요. 예. 근데 사실 저희는 통화를 해서 이름만 보면 이분이 어느 특정 신문사의 기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. 제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고 제 핸드폰에 입력이 되어 있으면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모르는 번호에 그러니까 이름 동명이인도 많은데 누군지를 알 수 없는 거죠, 사실은요. 그러니까 누군지 알 수 없으니까 확인하려고 지금 이제 하는 건데요. 피의자라고 하는 뭐 누군가 있겠죠. 예. 지금 이제 고발 사주 당사자인 피의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통화한 사람들 조사해 보니까 야당 의원들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야당 의원 이름이 나온 게 아니고 전화번호를 찾다 보니까 야당 의원 한 80여 명이 포함되어 있더라. 이게 팩트죠. 예. 그리고 저희가 조회를 그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할 때 전화 착발신만 있는 게 아니라 문자 메시지. 그러면 정확한 그다음에 개념이 카카오톡 이런 게 있기 때문에요. 처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. 통신자료 조회에 의해서 그 사람이 누군가 전화했는지 확인이다. 확인 절차다. 예, 이렇게 확인 저 차원에서는. 처장님께서 네네. 그 대변인이든 누가 되든 그걸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예, 지금 저희가 보면은 언플에 그걸 했는데 그 부분이 충분히 강조가 안 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정확하게 개념 규정. 그러니까 모든 사건에 있어서 어떤 일에 있어서는 개념 규정이 중요한데 이 개념 규정이 안 되다 보니까 혼선이 있는 거예요. 통신자료 조회라는 것 자체가 사찰로 동일시되고 등식화되어 있어서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. 네, 제가 혹시 한 말씀만 보태드리겠습니다. 예, 개념에 대해서요. 지금 언론에서 제가 보기에 제일 많이 쓰는 게 통신조회, 통신내역조회란 말을 제일 많이 쓰더라고요. 저희는 예. 지금 이거에 대해서요. 근데 지금 특히 통신내역조회란 말을 많이 쓰는데 통신내역조회가 아닙니다. 통신내역조회라고 하면 느낌이 누구와 누구가 그렇죠. 몇 년, 몇 월, 며칠 날 약간 도청 몇 분 같은 통화했다. 느낌이죠. 이런 도청 같은 거지 느낌이지. 않습니까? 예. 근데 그거는 영장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. 예, 예. 그러니까 지금 법상 용어는 통신 자료 제공이고요. 그 통신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동통신 가입자, 그 해당 통신사 예. 가입자의 이름,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, 주소, 가입일 이런 그것만 확인한다는 이것만 거고. 확인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네. 제가 자료 갖고 있는 거 보니까 통신자료 조회는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확인 절차인 거고 네. 관련된 내용을 더 확인하고 싶다고 하면 법원에 영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. 예, 그게 바로 필요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통신사실 영장을 확인입니까? 받아야 되겠죠. 예. 그렇죠. 통신사실 확인입니까? 네. 이걸 제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. 네. 제가 예를 아까 지금 처장님께서 그 홍준표 전 2017년에 자유한국 대표 수행비서 통신자료 조회가 있으니까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중앙지검장이던 시절에 이 수행비서 그러니까 홍준표 당대표의 수행비서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서 사찰이라고 이제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. 홍준표 전 대표가. 그러니까 중앙지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수사 대상자와 여러 차례 통화한 전화번호 가입자 인적사항을 확인하다 보니까 그중 한 명이 수행비서라는 사실만 확인했다.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당시에 중앙지검에서 사찰이 아니다. 그러니까 지금 처장님하고 같은 얘기인 거예요. 그러니까 피의자 누군가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통화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홍준표 당대표의 수행비서였다는 거죠. 그 전화번호를 확인했다. 이거 아니겠습니까? 맞습니까? 네, 저도 지금 네. 그 기사를 찾아봤는데요. 2017년 10월경에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홍준표 의원과 본인과 배우자, 그다음에 대표실 비서진 해서 6사람 예.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그래서 지금 피의자를 구조가 조사하다 비슷합니다. 보니까 전화번호 확인한 사람, 전화를 통화한 사람에 대한
통신자료 조회이고 그것을 그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해야 했다. 예. 이거 아니겠습니까? 예, 같은 방식입니다. 그러니까 같은 사찰이라는 개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. 그래서 통신자료 조회는 그러니까 통신 수사의 한 수단 뭐라고 할까요? 뭐 하는 방법입니까? 이게 제가 수사하는 분 뭐 검경에 물어보면 수사의 기본이랍니다. 수사의 기본이다. 예, 이거를 하지 말라고 하면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다고요. 그렇게 다들 얘기를 합니다.